네, 앞서 특집 대담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슈들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국 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중 조명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한 주의 마지막을 좀 정리를 잘하고 주말을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 리스크 요인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리스크 오프 이야기가 나와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다는 얘기인데요. 국내 증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한 주간 시장 동향 좀 살펴보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한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0.9%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3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4% 정도 상승했는데 언뜻 보면 그래도 한 반등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 코스피가 4.4% 하루 동안 하락하고 코스닥이 5.3% 정도 하락했다는 점에 비교해 보면 그 이후 5거래일 동안 아주 소폭 반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 후반 증시 양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글로벌 증시에서 그 미국 증시에 연동하는 모습보다는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정말 힘없는 그런 흐름으로 지속되었는데 중국 내부의 악재들에 의해서 상해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좀 하락했던 점이 큰 특징이었다. 특히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심리를 완전히 좀 예상을 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악된 내부 악재는 중국 언론에서는 증권사들이 그 담보대출 사업을 중지하거나 강화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향후에 있을 그런 반대매매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졌고요. 또한 리스크 요인 중 또 다른 것은 미국의 그 폭격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환율 역시 일주일 동안 지금 최고점인 1,144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1,122원대까지 단기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확실히 좀 나타나면서 1,135원대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것도 사실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점은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에서 누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195억 원을 매도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코스닥에서는 5거래일 동안 무려 3,527억 원을 지금 매도를 해서 단기 급락 이후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외국인들이 지금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올해 최저점인 2조 8천억대 초반을 기록해서 좀 그런 것도 시장 내부적으로 힘이 상당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글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정리하고 좀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네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우리 시장 변동성 앞으로 확대가 더 될까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변동성은 아직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저점 지지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 기준금리 결정이 증시에 좀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좀 상승 전환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동결이든 아니면 인상이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인데 문제는 금리 동결 이후에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었고 환율 역시 상승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아무래도 국내 성장 동력 둔화 및 경기 침체였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그럼 향후 실적 전망도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에 따른 통화 약세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하셔야 되고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지만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정말 8%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건설이라든지 조선, 화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가에 좀 미치고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이고 여기 단기에 낙폭은 과대했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가 없다는 점을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그런 시장의 바닥 확인 그런 시도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추가적인 하락으로 저점 확인 장세가 좀 펼쳐진다면 잠시 주춤했던 그런 내부적인 그런 이슈죠. 그 신용 담보 비율을 하락했다는 악성 매도세가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 흐름은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긍정적인 면으로 좀 꼽고 있는데 일단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밸류에이션상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IT 대형주들이 지금 대거 좀 포진하고 있어서 이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지금 글로벌 이슈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고 또 중국 증시가 지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중반부터는 국내 기업의 그런 실적으로 좀 전환될 여지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점은 지금 파생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좀 양매수 관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확성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상승 쪽에 더 가까운 매매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그 옵션 프리미엄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좀 줄기는 매매 형태가 나올 수는 있지만 11월 초순부터는 시장 상승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지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외곽역 콜을 상당히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만 좀 잘 견디시면 의외의 상승장이 단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은 지금 하방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 중이고요. 기관은 양매도로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최근 시장이 하락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다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환율도 상승 쪽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은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치중하는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수기에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배님께서 지금 채팅창에요. 심리가 불안할 때 제일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나마 안전띠 역할을 매줄 만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와 함께 오늘장 유망주까지 한 번에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국내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 흐름과 가장 연동하는 흐름이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 사실 글로벌 시장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반등한다면 시장은 약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환율 보고서 그리고 국내 지금 기준금리 같은 그런 이벤트들이 증시의 호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악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전형적인 약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홀딩보다는 수익률을 낮게 잡고 짧은 기간 동안 매매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장을 할 수 있고 30초 남았습니다. 네, 종목 공개해 한일 주셔야 돼요. 동향이 외국인 매매 동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추가적 하락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종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먼저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망주는 다음 주에 그럼 들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